일부 증권사에서 아마 올해 또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면 OEM, ODM사들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걸로 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는데요. 미용기기, 의료기기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주목할 만한 섹터가 몇 개 있고요. 미용기기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은 장이 좀 돼야 그죠? 같이 네, 맞습니다. 했는데 장 상황이 저희 방송하고 있는 오늘도 주가 많이 빠지고 뭐 연초에 너무 약해가지고요. 네. 장 흐름부터 좀 살짝 얘기해 주시고 나서 미용기기 얘기하죠. 예, 우선 이제 주요 이평선들을 다 하향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녹화 기준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코스피가 2,440포인트니까요. 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연말에 다소 좀 기대감이 과하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좀 랠리가 꽤 강하게 나왔었죠. 저희가 바라보면 약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올라왔어요. 뭐 연말 연초까지 보면. 근데 이제 연초라 해봐야 1월 2일 하루 정도였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됐던 것은 올해 금리 인하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 한 6회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치가 반영이 된 상태였죠. 좀 과하게 반영됐다 봅니다. 실제 뭐 패드 위원들이나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 3회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뭐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아직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뭐 인하가 정말 될 것인가부터 그리고 만약에 인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인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코멘트가 붙으면서 인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표로 봤을 때는 뭐 3월에 당장 뭐 금리 인하가 바로 된다라고 단언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표들이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코멘트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하반기 경기가 조금 냉각될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보험적인 금리 인하 성격이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평가를 한다면 다소 시장은 좀 안도를 할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되면 주식시장에는 뭐 EPS나 어떤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저평가 밸류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더 빠져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도 불확실하거니와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떤 코멘트가 붙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논리를 좀 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 쪽에 뭐 예멘 반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생기면서 또 이란도 약간 뭐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가장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이라크 내에 있는 뭐 이스라엘 관련된 뭐 어떤 시설물을 뭐 파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폭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홍해 쪽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예멘 반군이 지금 계속적으로 컨테이너선이나 미군 관련된 뭐 선박들도 좀 공격을 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같이 이제 합심하면서 여타 다른 나라까지 이제 좀 동참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제 반군과 관련된 또 공격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뭐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밸류가 싸다기보다는 이런 엄습 때문에 뭐 해운주라든지 그다음에 종합 물류 관련 종목 그리고 일부 LNG, RPG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뭐 종류는 아닙니다.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뭐 그 무겁던 뭐 해운주까지도 급등세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영향이 계속 있을 수가 있고 네. 단기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꺼지지 않는다는 점이 좀 우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소 좀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세금 납부 이슈 때문에 2조 8천억인가요?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삼성전자 블락들이 있었죠.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만약에 그 물건을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그걸 받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조금 팔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전체 시장의 캡이 뭐 갑자기 뭐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펀드 쪽으로 막 돈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거니와 그런 쪽에서는 다소 좀 선제적으로 어떤 블락된 물량을 뭐 좀 받는 물량을 포지션을 가져가려니까 딴 것을 좀 팔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말에 이제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대기업들이 이제 올해 1분기로 배당을 좀 뭐 미루거나 뭐 시기를 기준점을 좀 바꾸는 회사도 꽤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연말쯤에 이제 배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린 금융투자 등을 포함한 기관들의 뭐 거래들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12월에 그 물량들이 한 3,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원래 계절성으로 보면 12월에 그렇게 들어온 물량들은 1월에 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도 계속 쏟아지죠. 뭐 이런저런 이슈를 또 포함해서 시장에서 지금은 환율이 지금 벌써 오늘 기준으로 134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환율 분위기도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또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시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연말에는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연초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급 공백에서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변경 근데 다소 조금은 미국의 선물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 흐름이 그렇게 변동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환율 흐름이나 그다음에 국내적인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기본적인 뭐 지지선이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투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하락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이 좀 일단 안정이 돼야 되겠고요. 뭐 다만 뭐 사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뭐 연초에 작년에 많이 올라서 조정을 사실 세게 받는 거지. 네. 하락장에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뭐 반도체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올해 한 해를 보면 기대해 있는 섹터고요. 그밖에 뭐 바이오, 로봇 이런 쪽이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은 미용기기 쪽인데 미용기기는 수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인데요. 여전히 잘 됩니까? 네. 여전히 지금 국내 미용기기의 글로벌 침투율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요원하고 물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용기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울세라나 서마지와 같은 미국의 아주 글로벌 탑티어 그룹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뭐 비싼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랫동안 탑티어 자리를 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뭐 가성비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울세라나 서마지 같은 뭐 해외 쪽에 아주 비싼 장비들보다 국내 기업들의 미용기기 관련된 가성비가 뭐 장비로서는 한 70% 정도, 한 30% 정도 쌉니다. 근데 충분히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원텍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사들이 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기준점이 좀 되는 부분들은 인모드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인모드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미용기기도 좀 조정받은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번 주에 인모드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24년 가이던스를 인모드 미국 기업이라고 그렇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모드는 이스라엘 회사이고요. 미국 쪽에 상장이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사인데 당시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한 것도 이 가이던스를 5% 정도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매출액 기준. 그러니까 크게 내린 것도 아닌데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급락세를 그때 맞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거기 현지 내에서 뭐 공장이나 인력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전쟁 중에 매출을 엄청나게 뭐 올릴 수 있을까 뭐 그 의구심도 들고요. 네. 인모드는 또 미국에 너무 국한된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비중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나온 신제품은 소모품이 좀 일부 나가는 제품이 있지만 기존 제품, 현재 인모드를 만든 제품은 소모품이 거의 나가지 않은 제품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깨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에 좀 관련된 미용기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모드가 잠정 실적과 2024년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이 4분기 매출액이 1억 2,600만 달러 그리고 23년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4억 9천만 달러 정도이고요. GPM 수준이 85%입니다. GPM이 뭐죠? 이게 이제 순이익 단위죠. 네. 예, 엄청납니다. 우리가 OP 마진 뭐 그러게. 예, 근데 OPM은 영업이익 단위고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12월 6일에 발표했던 가이던스 대비 뭐 가이던스를 미국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밴드를. 근데 인모드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12월 6일 날 발표했던 가이던스 대비 최상단을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봤던 가이던스의 최상단은 일단 실적을 뭐 어떤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도 4억 9,500만 달러로서 이제 5억 50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로도 올해도 성장하는 그림으로 일단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인모드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LFBT 같은 경우는 역사 신고가까지 뚫고 가는 뷰티 산업은 굉장히 지금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회사를 좀 보자면 원택 같은 경우가 지난 4분기 수출 데이터가 1,670만 달러로 전년비 44%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24% 증가했습니다. 역시 이제 브라질량 수출이 57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 뭐 분기 대비로도 60% 성장하면서 최근에 원택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 같은 제품을 브라질 쪽으로 좀 내보내고 있죠. 제시스 메디칼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관련 수출 데이터가 3,130만 달러로 전년비 13.8% 성장했는데요. 덴서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영애 씨가 광고하는 프리미엄 신제품인데 이 제품이 새롭게 이제 12월 그리고 올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지난 4분기 수출 보더라도 신규 선적에 따른 추가 발주로 인해서 미국향 수출이 전분기 대비 75%나 성장했습니다. 340만 달러죠. 그래서 미국 쪽에 크게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가 가장 크게 매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텐자라는 제품도 사이노슈어라는 회사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노슈어는 미국 쪽에 탑티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함께 이제 그쪽에 일부 포텐자 관련된 매니징을 하고 있고 뭐 덴서티는 뭐 사이노슈어가 아닌 다른 쪽의 유통망을 쓰고는 있지만 북미 쪽에 정말 가장 큰 시장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유일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남미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아마 이번 일본 쪽으로도 덴서티가 이제 이번 1분기가 나가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목이 되면서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비율도 최근에 약진하면서 뭐 신고가를 내는 모습도 최근에 보였습니다. 다른 미용기기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모습 중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고요. 또 비율과 여러 회사들이 특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특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들이 비율과 이제 특허 소송 관련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로열티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비율은 강하게 지금 신고가를 다시 나갔죠. 그러니까 비율 입장에서는 특허 관련된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다른 회사들도 이제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 관련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을 통하면은 일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해서 서로 양해각서가 비율 측하고 있다는 걸 확인됩니다. 유일한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아마 비율적으로 로열티를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1분기에 아마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2일부터 이제 AP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관 수요 예측 진행으로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디바이스를 가지고 얼굴에 뭐 레이저나 주파수를 쏴서 이렇게 홈케어를 하는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비슷한 뭐 마스크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LG 프라일이나 뭐 이런 마스크처럼 뭐 그런 식으로 덮어 쓰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로 관심을 받고 있고 아마 신규 상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뷰티나 미용기기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좀 더 이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APR이라는 회사죠. APR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된 미용기기 홈뷰티 디바이스는 파마 리서치나 하이로닉, 이루다 이런 회사들이 이미 출시를 했고요. 클래시스도 아마 1월 중에 이제 물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뷰티 관련된 시장은 뭐 여러 상장사가 이미 좀 진출한 이력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매출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홈뷰티 미용기기가 아무래도 이제 뭐 주파수나 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피부과에서 받는 기기의 어떤 그런 것과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받는 어떤 약간의 어떤 뭐 보조기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홈뷰티 브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EBD라 해가지고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는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대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폭넓게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필러와 같은 시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톡신과 필러는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피부과 의사 중에 필러와 톡신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97%까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북미 시장조차도 40%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피부과에서 미용기기 관련된 기기 시술을 할 수 있는 피부과
그 뭐랄까 의사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미국 시장도 아직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시장인데 이쪽도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고 동남아 특히 태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은 일본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반의 이 미용 의료기기는 아직까지도 성장이 연간 30%씩 점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APR 관련된 기관 수요 예측 등을 포함해서 뭐 고주파 뭐 여러 가지 RF 뭐 하이프 이런 제품들이 나오니까 화장품 유효 성분 관련된 전달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비만약이 상당히 유효하죠. 그렇죠. 예, 뭐 일라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가 나오는데 비만약 관련해서 살을 빼니까 얼굴이 막 주름이 엄청나게 생기는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젬픽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 살을 빼면서 급격하게 피부가 노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메이크업 하기 위한 미용기기 시술이나 의료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비만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져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이 뭐 PER이 지금은 20배 미만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시스가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PER 30배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지금 PER 뭐 20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크리시스나 그다음에 뭐 제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뭐 원텍 이런 종목들 비올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몇 종목만 말씀드리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1월에 홈케어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고 4월 달에 볼륨이라는 제품이 브라질로 이제 신규 출시를 저희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미용기기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4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북미양 쪽으로 포텐자가 물건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사이노쇼라는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만든 제품이고 또 사이노쇼가 북미에서 이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물건이 나갈 걸로 보이고요. 덴서티라는 프리미엄 제품 신제품은 새롭게 일본하고 북미 쪽으로 나갈 텐데 일본은 이제 1월달 이제 1분기부터 올해 1분기부터 지금 선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높이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포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시장에서 넘버 원이고요. 점유율 50% 이상 일본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제시스 메이커리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특허 소송과 관련된 뭐 법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또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주식 같은 스탁 옵션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발행 비용 등과 포함한 60억 정도가 작년에 일회성 비용이 나갔는데 그 비용이 이제 올해는 완전히 제거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60억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OPM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익률이 30%를 넘어갈 것을 보고 있어서 매출 성장도 30% 이상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텐자 제품이 아마 CFDA 관련된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는 써마지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CFDA 관련된 인증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포텐자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커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시장 남미 쪽에서는 가장 큰데요. 뭐 그쪽에서 지금 새롭게 포텐자가 지난 4분기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이노쇼가 이제 제품 관련된 판매 출시를 준비를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가장 큰 시장이 또 남미 시장에 브라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제품 관련된 4분기 시작이 됐고 1분기부터는 이제 온기로 아마 브라질 시장에 대한 매출도 찍히겠죠. 그래서 제이스 메이커 성장도 여전하고요. 원텍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던 회사인데 4분기 실적은 컨센을 다소 좀 하회할 거로 보이지만 올해 올리지오 기반의 해외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올리지오 X라는 신제품을 냈는데 이게 기존의 올리지오 제품을 이제 대체하면서 많이 깔려있던 제품을 또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깔려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도 어느 정도 또 그만큼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올리지오 X에 대한 신제품 출시도 원텍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도 화장품 물으면 괜찮고요, 그죠? 역시나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것처럼 대형사들보다는 인디 브랜드들이 역시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주목하는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뷰티 산업은 미용기기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산업인데 미용기기는 이제 인모드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미국의 엘프 뷰티라고 해서 초저가 제품을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네. 상장사인데요. 엘프 뷰티는
5,000원 미만의 제품들을 주로 미국에서 팝니다. 한국 돈으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초저가 제품이고요. 엘프뷰티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뭐 로열 브랜드라 할까요? 뭐 에스티로더라는 게 예를 들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확실히 에스티로더는 주가가 안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아무리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 역시 이제 로레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좀 비싼 제품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로레알하고 에스티로더가 주가 흐름이 다릅니다. 로레알이 굉장히 견조해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에스티로더와 로레알이 비슷한 포지션이었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메이블린이라고 하는 로레알 계열사의 미국 화장품 브랜드인데 저가 브랜드입니다. 그 로레알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히 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프뷰티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로레알 같은 경우는 메이블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조한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 결국은 저가 브랜드의 힘이 나타나고 그런 고가 있다는 브랜드는 거죠. 사실 수요층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 브랜드력으로 해서 네. 소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새로 시장이 막 확장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런 중저가 브랜드를 가지고 특별히 MZ 세대들 네, 그렇죠? 네, 이런 네. 때를 공략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또 중저가 쓰던 분들도 경기가 좋으면 좀 고가 브랜드로도 손이 사실 가잖아요. 한번 써볼까? 나도 한번 저거 써봐야겠다 해서 손이 가지만 또 경기가 조금 주춤해지다 보니까 그런 손들이 안 가게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가 제품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퀄리티 좋고. 예, 그래서 그 중심에는 또 한국의 OEM, ODM사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뭐 로레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뭐 코스맥스에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로레알도 코스맥스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른 알고 있는 저가 제품 뭐 이런 제품들도 뭐 코스맥스고 그러면 코스맥스가 다 같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고가 제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그러면 거기서 퀄리티가 얼마나 그렇게 극하게 다를까라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저가 제품도 퀄리티가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봐야 되겠고 역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이제 거의 가성비가 갑이다. 그래서 가성비로 이제 이야기되는 이 시대가 아직 유지 중에 있고 더군다나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화장품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인디 브랜드나 ODM, OEM사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사기 팍팍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네, 미국의 고가 맞습니다. 브랜드들 우리가 이제 화장품들 산 거예요, 그죠? 프랑스에서 대부분 가져와가지고 뭐 그다음에 그렇게 일본 뭐 그죠? 그렇죠. SKT. 근데 네네. 일본도 요즘 한국 화장품 엄청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샤넬 뭐 이런 거 막 예. 쓰다가 이제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예. 뭐 일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수입국 중에 작년 4월에 한국 제품이 아마 1등으로 수입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프랑스하고 거의 격차가 거의 없이 프랑스가 2위, 한국이 1위였다가 다소 좀 주춤하다 다시 작년 연말쯤 4분기점 들면서 다시 한국이 1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미국의 점유율이 한국 화장품이 21% 넘어섰고요. 당시에 프랑스 제품의 미국 점유율이 한 16%대 정도로 갭이 한 4%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품이 한국 제품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구간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셨던 국내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확실히 좋아졌고 미국도 좀 삶이 팍팍해지면서 이 비싼 브랜드보다는 약간 품질 퀄리티가 있는 제품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엔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글로벌화 그렇죠. 영향이 분명히 네. 있겠죠. 네. 뭐 스토리를 갖죠. 또. 그렇죠. 무조건 예. 싸기만 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네. 네. 문화적으로 또 뭐 맞아요. 국내 뭐 여러 뭐 걸그룹이나 K-pop, 뭐 예, K-팝 예, 관련된 뭐 그런 따라하기 뭐 화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속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최근에는 원래는 선크림 제품을 거의 안 쓴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선크림 제품이 상당히 많이 미국 쪽으로도 수출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환경이고 더군다나 기초 제품 가능성이 한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같은 경우는 기초 제품 우리가 쓰고 있는 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기초 제품을 쓴다 그러거든요. 기초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킨이나 뭐 로션 같은 거. 근데 미국은 기초 제품이 30%대밖에 안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초 제품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사용률이. 근데 지금 그 미국의 기초 제품 사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하기 위해서 기초 제품을 써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기초 제품을 잘하는 게 역시 한국 제품이라는 겁니다. 약간 특화된 프리미엄 제품도 일부 잘하지만 기초 제품에 특화된 어떤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미녀, 뭐 마녀공장 이런 뭐 새로운 신규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핫하고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 또 인수를 했지만 뭐 그런 제품도 결국은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또 아모레퍼시픽이 인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트렌드다 볼 수 있습니다. 12월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인디뷰티 아웃퍼폼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수출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마이너스 6% 정도 12월 달에 약간 중국이 밀리고는 있지만 비중국 쪽이 46%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출은 25% 급성장하면서 어떤 12월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화장품 수출은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현지 시장 또는 매스 시장의 노출도가 높은 업체가 되게 중요한데 저가 제품 채널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티몰이나 타오바오몰은 마이너스 22%의 역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채널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은 67%나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채널을 또 선호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지금 트렌드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4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저가 브랜드,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H&B 채널 중심, 그러니까 국내는 올리브영으로 불리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올타 뷰티라고 불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회사는 엘프 뷰티고요. 올리브영과 같은 미국에 있는 H&B는 얼타 뷰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H&B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증권사에 따르면은 아마 올해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구간이 24년이다. 오히려 그래서 아마 실적 상향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중에 뭐 잘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뭐 클리오라든지 아이패밀리 SC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일부 증권사에서 아마 올해 모두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면 OEM, ODM사들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걸로 봐서 나쁘지 않은 종목 아마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대형사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조금 뭐 긴 호흡으로 보자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사 중심의 OEM, ODM사까지도 좀 봐야 되겠다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형사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은 작년 4분기에 아마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당분간 비용 조정 관련해서는 조금 감익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모레퍼시픽은 미리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이미 가져갔고 그다음에 코스알엑스 인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는 좀 업황이 좀 환경이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 당분간은 인디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네. 뭐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인디 브랜드고 인디 브랜드들도 이제 이게 특성들이 좀 있어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뭐 맞습니다. 예. 실리콘투, 아이패밀리, SCC, 뭐 코스메카 코리아 다 그게 그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실리콘투는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인디 브랜드를 플랫폼에 올려서 중국 또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물건을 내다 파는 플랫폼 유통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마늘 공장이나 뭐 조선미녀 이런 뭐 약진을 하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지금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주가가 굉장히 괜찮았죠. 최근에도 실제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투는 굉장히 좀 흐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색조 중심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중심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 회사가 약간 탈바꿈을 하면서 기초 화장품을 메이킹을 해서 일본 쪽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와 색조 위주로만 국한됐던 클리오가 다소 좀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제품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할인을 받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클리오가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클리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까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뭐 일본 시장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올리브영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드럭스토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뭐 약국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네. 가게 되는데 가보면 진열되는 게 눈에 많이 띄고요. 뭐 여행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일본 쪽으로. 그래서 드럭스토어에 들어가면 한국 제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색조 쪽이 또 약간 강세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색조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색깔별로 사는데 뭐 몇만 원짜리 사기보다는 뭐 한 5천 원, 만 원 정도 사면서 색깔별로 이렇게 좀 기분 전환하는 그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에 좀 연동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땐 색조 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뭐 약간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경기 안 좋을 때는 미니스커트 많이 입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조 쪽도 강화되고 한다 보니까 색조를 좀 잘하는 회사들 이런 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좀 속도는 천천히 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화장품에 대한 그 활용률이 30%대에 머물렀던 게 아시아가 5, 60%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씩 그 볼륨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국내 기초 화장품 회사들도 천천히 아마 볼륨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OEM 업체들은 어때요? 한국콜마가 지난번에 네. 작년 11월에 한번 급락했는데 그때 실적이 미스 났던가 하면서 한번 뭐 급락했던 적이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회복을 거의 했고요. 네. 코스맥스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앞에 회사들이 잘 되면 이들 업체들은 뭐 괜찮은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네. 같이 간다고 봅니다. 네. 뭐 인디 브랜드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제조 공장을 갖기를 만무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OEM, ODM으로 뭐 제품 개발과 같이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 위탁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R&D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제품 개발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OEM, ODM사가 같이 성장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외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맥스도 뭐 중국 법인이 있든가 미국 네. 법인이 있는데 해외 법인 쪽에서 이제 어떻게 좀 성과가 나오느냐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작년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좀 탈피를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부진했던 중국 쪽은 비중이 좀 너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탈피가 되는 것 같고 뭐 미국 시장이나 나가 있는 법인들이 또 어떻게 변수를 가지고 해주느냐에 좀 달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터는 와이리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그죠? 네. 하이브 다 올라오진 못했는데 네. 하이브 정도가 회복하면서 쫙 올라오 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와장창해가지고 이 뭔가 싶어요. 네. 네.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엔터죠?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앨범 초동 판매라고 하는 네네. 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는 게 스트레이키즈나 그 다음에 에스파 네. 관련된 초동 판매가 좀 둔화됐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근데 전체 수출 금액이라는 걸 보면 상당히 뭐 괜찮았기 때문에 특정 뭐 앨범 그룹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해서 이제 좀 반등을 사실 줬었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듯 했는데 작년 작년 11월이더라고요. 중국에서 맞습니다. 공동구매 예. 줄어든다고 그러고 한번 네네.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예. 나서 뭐 회복을 했다가 그죠? 네, 맞습니다.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 회복하는 듯 하더니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불고 나오신 게 JYP 엔터 같은 경우에 네. 대표 걸그룹은 있지라는 있지, 그룹이 예. 있죠. 이게 미니 8집입니다. 예. 본투비 같은 경우가 발매 첫 주 이제 초동이 이제 31만 8천 장 정도가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판매량이 이 초동이 82만 장 정도였기 때문에 완전히 좀 무너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사실 불거진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에스파 등을 포함한 일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몇 개 그룹이 또 비슷한 뭐 어떤 숫자가 나오면서 이게 그러면 작년에 너무 이제 좋았고 피크가 좀 뭐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뭐 의구심이 좀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자세히 보면 초동 판매 감소가 아무튼 있지를 이제 본다면 80만에서 32만으로 빠졌고요. 총 판매는 120만 장을 전작을 팔았는데 이번에는 한 80만 장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악재 중첩을 좀 감안해도 팬덤에 대한 역성장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엠믹스라는 또 그룹이 있어요. JYP에. 이 엠믹스도 이제 새롭게 아마 뭐 또 이제 관련된 부분들 새 신보를 또 오픈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좀 이어지면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빠진 게 맞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추세가 역성장이 나오면서 올해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 판매라는 게 이제 거기도 이제 전 세계 물량인 거죠. 중국 물량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 그래서 영향이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JYP 엔터가 최근에 뭐 이번 주 들어서 뭐 이틀간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뭐 오늘 주가가 좀 시장이 많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JYP가 오늘 돌리는 것 같다가 빠지면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하지만 약하고요. 예, 그렇죠. 약하긴 합니다만. 올 들어서 보면 한 15% 20% 빠졌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그 관련된 코멘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 코멘트를 했는데 리포트로 쓴 건 아니고요. 이 장중에 그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런 어떤 기획사들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사실 파악에 좀 들어가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저희들 쪽에 좀 전달해주고 네.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서 이와 관련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NH투자증권의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JYP 급락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하는데 네. 현재 노이즈는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된다고 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지 초동 판매량 급락과 두 번째로는 엠믹스의 지난 초동 판매량이 다소 좀 부풀리기 의혹이 좀 또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JYP는 완전히 악재죠. 두 그룹이 다 JYP 엔터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세 내용에 앞서 가지고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게 최근에 많은 뭐 SNS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한터 차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동 판매 데이터로 이제 네. 이야기가 되는데 한터 차트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셀아웃이라고 하면서 이게 소매점 판매 기준입니다. 예, 한터 차트는 소매점 네, 판매 네. 셀아웃으로 이야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사가 도매상으로 실제 출하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매상 출하로 셀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서클 차트라고 합니다. 그 한터 차트와 서클 차트가 좀 다르게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터 차트는 소매점 판매 그리고 서클 차트는 도매상 출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획사의 분기 실적의 데이터로서 써지는 데이터는 실적을 좌우하는 데이터는 한터 차트가 아니라 서클 차트 데이터입니다. 근데 최근에 초동이 무너진 쪽의 데이터는 한터 차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약간 먼저 저희들이 좀 기본적인 어떤 분석 툴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발매된 초동 이제 있지의 판매량 급락은 아마 한터 차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기획사에 반영이 되는 서클 차트 데이터가 아니고 소매상 판매 관련된 한터 차트 관련된 기준으로 전작이 80만 장에서 30만 장 정도로 이제 빠진 걸로 겪어지는데 근데 해당 애널리스트가 뭐 JYP 쪽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아마 도매상 출하로 보이는 데이터로 본다면 직전과 유사하게 80만 장 정도가 나갔다고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왜 그렇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보여지는데요. 조금 이제 설명을 덧붙이면 그래서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8월에 각 기획사마다 공정위가 음반 판매량 관련 4개사를 아마 방문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뭐 조사인가 뭐 방문한 적 있어요. 네네. 그때 이후에 무언가 기획사들이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좀 바뀌었다는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셀아웃이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터 차트잖아요. 소매상 판매. 이 소매상 판매 부분들을 좀 이게 미리 끌어잡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출이나 어떤 출하를 좀 물량을 미리 끌어잡는 행위를 좀 덜 한다고나 할까? 이런 쪽에 아마 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에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조금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셀아웃 그러니까 소매상 그 물량을 끌어잡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 초동 기간으로 잡힌 물량 중에는 전체 뭐 다 팔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식이었냐면 소매 쪽으로 나간 것은 일부 물량이 실제로는 소매점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물량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왜 그 물량을 팔렸다고 잡느냐 초동으로 잡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나갔을 때 어차피 초동 기간 이후에는 어떤 게 진행되냐면 팬미팅 그다음에 팬사인회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존의 소매상으로 나가는 한터 차트에 잡혔던 소매상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잡아놓고 이제 그 물량이 이제 초동으로 나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터 차트 관련 데이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됐는데 끌어안고 있는 유통사가 끌어안고 있는 물량이잖아요. 그 물량을 이제 다 팔렸다고 가정해서 미리 판매 완료로 보고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사에서 끌어안는 물건이 꽤 많았던 걸로 보이고 팬미팅이나 팬사인을 통해서 이걸 소화시켰다 봅니다. 근데 일부 아티스트의 뭐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해당 물량을 소화시키려 해보니까 팬미팅, 팬사인에 뭐 포카, 럭키드로우 행사까지 해서 이걸 소화시키는 데만 행사가 80회에서 90회 정도를 돈대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 너무 스케줄이 좀 너무 빡빡하게 힘들고 그다음에 공정위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입장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무리하게 소매점 판매부터 여러 가지 초동 기록을 막 만들려고 한터 차트 쪽에 어떤 부분들을 만들려고 막 밀어내서 물량을 이제 찍어내고 그 부분을 하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도매상 출하 쪽으로 돌리면서 실제 판매 쪽으로 돌리면서 소화하게끔 그런 경향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소매점 쪽의 판매 물량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물량을 줄여서 좀 내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다 보니까 아까 한터 차트의 소매 물량은 확연하게 확 줄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클 차트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 출하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기준 지금 녹화 기준 수요일인데요. 네. 뭐 이번 주 초에 이제 있지 이야기가 일단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서클 차트 관련된 물량이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JYP를 통해서는 초동이 80만 장 정도 나간 걸로 확인했다라고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서클 차트가 나오면 아마 그에 준하는 물량이 나갔다는 걸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초동으로 봤던 한터 차트의 데이터에 대한 약간의 왜곡된 현상들이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만약에 서클 차트 쪽에서 아마 물건 나간 것들이 크게 문제 없이 지난 전작과 비슷하게 물건이 나갔다고 보인다면 뭐 그렇다면 사실은 낙폭이 그렇게 커질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말도 안 되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한터 차트 데이터를 가지고 초동 물량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뭐 만약에 낙폭이 너무 크게 밀어냈다고 본다면 다소 좀 서클 차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그쪽이 뭐 예를 들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획사가 일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충분한 물량이 나간 걸로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사실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음반의 수출 통계 확정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음반의 감소 요인이 상당히 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별로 보면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9월, 10월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중국의 수출 지표를 쳐다보니까 11월, 12월이 완전히 회복을 다 했습니다. 12월은 아마 월간 작년 기준 월간 최고치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걸로 보이거든요. 중국 지표가 음반 수출 중국 지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일부 회복이 들어갔고 중국 쪽의 음반 수출이요. 그리고 12월에 완전 정상화됐고 중국 음반 회복이 결국은 센티먼트 회복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과 미국과 같은 고가 제품이 나가는 고단가 지역 쪽으로 고성장을 이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작년 연간 음반 수출 통계 확정치로는 연간 26.7% 성장한 것으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수출 통계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 일본이 41.8% 성장했고요. 북미가 69.6% 고성장을 했고 중화권이 이제 다소 좀 중간에 주춤하면서 13.2%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라는 것은 중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다 합친 거고요.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전체 연간 글로벌 성장은 26.7%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역성장이 맞는 거냐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 다소 좀 기획사들마다 이제 블랙핑크 이슈도 있었고 약간 뭐 노이즈들이 있었긴 하지만 아마 올해는 신규 이제 IP, 신규 신인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제 몫을 해주고 신규 아티스트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고요. 왓챠라든지 새로운 또 앨범을 내는 또 신규 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팬덤이 확실히 빨리 뉴진스처럼 빨리 올라온다면 또 아마 많이 빠진 엔터주들도 아마 조금은 회복세로 다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엔터지가 너무 JYP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걱정이 있는데 아까 그 앨범 판매량 차트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네. 4분기 실적들 그래서 제일 뭐 실적들 지금 추정하는 거 보니까 제일 실적이 탄탄한 건 역시 하이브대요. 네, 하이브가 뭐 앨범 판매뿐만 아니라 뭐 예. 활동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유튜브 채널 관련된 수익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월간 뭐 어떤 채널은 뭐 몇 억이 아니라 뭐 십몇 억씩 월간 단위로 뭐 들어오는
채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채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 채널 수익도 상당히 음원을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도 감안한다면 뭐 여전히 뭐 K-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꺾이기는 좀 너무 시기가 빠른 거 아니냐. 아직도 뭐 K-팝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리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 말고는 뭐 글로벌 아티스트가 눈에 띄는 뭐 그런 게 아티스트가 별로 없죠. 뭐 미국 현지에서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 네. 상당히 뭐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다른 어떤 글로벌에서 K-팝 관련된 아티스트 외에 눈에 띄는 아티스트는 없다는 점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K-팝이 그래도 좀 더 성장에 대한 구간이 있을 수 있고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이브하고 JYP하고 그죠? 가장 탑픽이에요. 근데 JYP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노이즈가 좀 생긴 거고요. SM 같은 경우는 또 좀 역시 그 그룹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게 남아 있고 그죠? 그렇죠. YG도 블랙핑크 단체 계약은 했다고 하나 알고 보니까 개인 계약은 안 했어 그죠? 사실 YG가 제일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남아있는 아티스트가 거의 없는 음, 수준이에요. 실제 뭐 대형 아티스트가 블랙핑크가 빠져버리니까 네. 실제 남아있는 아티스트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좀 들어오면서 뭐 이슈를 좀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은 뭐 블랙핑크와 맞먹는 초대형 뭐 지금 내부적인 어떤 그룹이 없다는 점에서는 쉽지 않죠. 예. 상대적으로 좀 YG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엔터 이야기. 뭐 엔터도 사실은 지금은 연초에 상당히 변동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고 분명 그죠? 네. 지난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 기억으로 그날 하이브가 장중에 그 한 10% 빠졌을 거예요. 종가 안 보죠. 그때 한 9%인가는 기억하고 있고 종가는 7.4%구나 그죠? 하이브 같은 주식이 그죠? 20조짜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사실 엔터주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뭐 어떻게 보면 연간 단위로 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연간으로 많이 오르면 한번 약간 뭐 매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한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역시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구간에서는 한번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다소 한번 그런 매물을 받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장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또 움직임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변압기 같은 경우도 네. 뭐 미국에 관련된 변압기 지수가 좀 역대 또 신고가 또 뚫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조정 이후에 꿈틀거리면서 그렇죠. 움직이는 맞아요. 모습도 보이니까 지표에 따라 뭐 지표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한다면 역시 낙폭 과대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재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네. 엔터는 뭐 주식을 떠나서라도 뭐 국내 컨텐츠 산업이 또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와 더불어서 요즘에 웹툰사도 좀 눈에 많이 맞아요.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컨텐츠 산업, 문화 산업이 뭐 글로벌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점 뭐 상당히 뭐 응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엔터주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